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221페이지입니다. 언어와 의미. 자, 그래서 그 문장의 통사 의미 두 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문장의 통사와 의미. 여기서는 이제 접속 및 내포 구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접속은 동일한 두 개의 성분을 이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과 강. 그러니까 이게 명사와 명사도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일과 가정.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사와 명사, 명사와 명사 사이 과가 들어간 거고요. 니은번은 이제 문장이죠.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영희가 피아노를 쳤다. 여기 고에다 동그라미 적었고 이 고를 이제 연결어미라고 하죠. 연결을 하는 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속을 보여주는데 기읍처럼 단어나 구가 접속되는 경우, 이은처럼 절이 접속되는 경우. 그래서 구접속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기읍번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구접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음번을 절 접속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접속은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죠. 접속조사와 과를 이용해서 체온과 체언. 그러니까 체언이라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3학년 1학기 때 우리말의 구조 배우셨죠? 이걸 이제 우리가 체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절 접속은 고, 거나 지만과 같은 연결 어미를 이용해서 이제 절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절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절 접속은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절이 결합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접속의 구절 구조 규칙을 보면 구접속 거기 기역번에 이 NP는 명사구라고 했죠. 명사구는 이거는 명사와 여기 보면 CONJ 이게 이제 접속사를 말하는 거죠. 접속사. 그다음에 플러스 n 명사죠. 근데 n-1 n은 2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접속에서 이제 접속사인데 우리말에서는 접속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접속조사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는 거죠. 그리고 절접속을 보면 니은번을 보면 이 s는 이제 문장을 말하는 거겠죠. 센텐스 이거는 s 플러스 그다음에 conj 플러스 s 하고 n-1 이렇게 해서 이제 이 conj가 여기서는 이제 연결 어미로 봐야 됩니다. 다 이제 컨정션이라는 용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위에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접속 조사고 밑에 있는 건 연결 어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접속이나 절접속이 반복 적용되면 명사구나 문장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접속이나 절접속은 접속소를 중심으로 양쪽의 통사적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 다만 절접속의 경우 마지막 절에 반드시 종결 어미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영희가 피아노를 쳤다 이렇게 종결 어미가 나타나잖아요. 이 구절 구조 규칙을 이용한 접속 구조를 수용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S라는 게 이제 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S 플러스 CONJ 다음에 여기 S 있죠? 여기 S가 절을 의미하는 거죠. 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S는 이제 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접속을 보시면 222쪽으로 펴보세요. 222쪽. 을 펴면 NP 명사 구조. 이거는 이제 명사와 그다음에 명사가 있고 이 사이에 CONJ. 접속 조사죠. 과라는. 절접속은 NP 명사구 이렇게 있으면 철수가 노래를 부르 그다음에 고 여기가 피아노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수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문장이 되는 것이고 이 피아노를 친다는 것도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이걸 이제 고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시켜 놨다는 겁니다. 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속 구조가 구접속과 절접속이 있다. 자, 내포는 절이 더 큰 문장에 안겨서 한 성분처럼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때 안긴 절,
안긴절의 기능이 명사와 같으면 명사절, 그다음에 관형화 같으면 관형절, 부사와 같으면 부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25번 예문이죠. 비가 오기라는 건 비가 오다에 이제 기가 붙은 거잖아요. 이걸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동사구 안에서 서술어의 보문, 이 보문 역할이란 말이 있는데 25번 뒤에 이 보문이란 것은 보충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보충 문장 역할. 하면 동사구 보문절. 자,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비가 온다죠? 민수가 보낸 선물을 받았다. 민수가 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날씨가 좋아요. 아이로 갔다. 날씨가 좋다는 거죠? 동생이 책을 읽게 했다. 동생이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보면 기역, 리을의 밑줄진 부분은 각각 비가 오다. 민수가 선물을 보내다. 날씨가 좋다. 동생이 책을 읽다라는 절이 내포되어 있다. 절이란 건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거겠죠? 이들은 마치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한다. 그래서 농부들이 무엇을 기다린다. 이게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가 되는 거예요. 준호는 어떤 선물 받았냐? 민수가 보낸 선물을 받았다. 우리는 어떠해서 야외로 나갔다? 날씨가 좋아서 나갔다. 형은 어떻게 했다? 동생이 책을 읽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읔, 리을에 밑줄 친 부분은 26번에 무엇, 명사, 어떤, 관용어, 그다음에 어떠해서 부사어 이렇게 기능한다는 거죠. 26이 어떻게는 이어지는 서술어 하다가 수행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보충어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오른쪽 이제 내포문의 구절 구조 규칙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223페이지부터. 이제 명사절 내포문은 이제 명사가 있으면 이제 명사절 하나의 문장 있고 NOM 이 명사형 어미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명사형 어미. 관형절 내포문은 ADN 아까 이제 관형사라고 그랬죠. ADN 그다음에 이제 ADNOM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형형 어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형사는 이, 그, 저, 새 이런 것이고 관형사형 어미는 뭐 그 뭡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과일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좋아하다의 좋아하다 무엇을 좋아하다는 동사인데 여기 는이 붙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관형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사절 내포문 ADVP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고라고 그랬죠. 부사고 이거는 그다음에 SADVM 이게 이제 부사형 어미죠. 부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사절이라는 것이 부사형 어미.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이제 앞에 나오는 그 명사절 내포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사구 보문절 내포문은 VP 이렇게 나왔죠. VP는 동사구라고 그랬어요. VP는 동사구. 이게 스콤프 플러스 V인데 스콤프는 밑에 나오죠. S 플러스 COMP. 그래서 이제 이게 스콤프인데 이거는 이제 보조적 연결어입 영어로는 이제 이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게 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상. 그래서 이제 이게 보조적 연결어를 이렇게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절이 명사 화소와 결합해서 명사처럼 기능하는 경우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문 보세요. 문장이 있고요. 여기 밑에 예문 보면 이게 S가 문장이라고 그랬죠. 센텐스. 여기에 이제 NP는 명사구. 이건 다시 명사와 SM, 주격조사.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VP, 동사구. 동사구는 다시 명사구와 동사. 자, 명사구는 다시 명사와 OM, 목적격 보호. 그렇죠. 동사는 다시 동사의 어간과 어미. 다 배웠던 거잖아요. 자, 어미는 다시 시제와 종결어미.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N, OM, 그러니까 명사와 목적격 보호. 명사는 다시 주어와 그 NOM. NOM은 이제 아까 나왔죠. 명사형 어미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다시 S는 이제 이때 S는 문장이겠죠. 문장. 이것이 다시 NP와 VP. 그러니까 뭐예요? 명사구와 동사구. 다시 명사구는 N 플러스 SM. SM 뭐라고 써요? 주격조사.
VP는 동사. 동사인데 동사의 VST니까 어간. VST 어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내용이 농부들 명사, 이 주격조사, 비명사, SM 가는 주격조사, VST 어간, 키 명사형 어미, 를 목적격 조사, 기다리 어간, 니은 시제. 이제 시제인데 이제 이걸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제 중 현재 시제 선언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다음에 다 종결어미. 종결어미죠.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에 니은은 이제 절이 ADNOM 관형화수와 결합해서 관형어로 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나왔죠. 관형절 내포문, 그다음에 니은의 수형 드러났는데, 자, 이것도 224쪽을 보시면 문장이 있어요. S는 문장. 이것이 다시 NP, 그다음에 VP로 나눠지는 거죠. 명사구와 동사구. 그래서 명사구는 다시 명사와 SM 주격조사.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동사구는 다시 명사구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명사구 그대로 갔죠. 그다음에 OM은 뭐라고 써요? 목적격. 이 V가 이 VST 어간, 그다음에 AUX 어미, 뭐 T 시제, SE 종결어미 다 했잖아요. ADN 이거는 관형사, ADNOM 관형사형 어미. 그다음 밑에 S 뭐라고 그랬죠? 문장. NP 명사구, VP 동사구, N 명사, SM 뭐라고 써요? 주격조사. 그다음에 VP에서 NP 명사구, V 동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준호가 명사, SM 주격조사는 민수 N 명사, SM 가 주격조사. 그다음에 NP 명사구죠. 선물, 보내 어간이죠. 니은 이거는 관형사형 어미. 선물 명사죠. OM 목적격 조사, 밭 어간, 앗 이거는 이제 과거 시제 선어물함이죠. 과거 시제 선어물함. 그다음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민수가 보낸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민수가 보낸이니까 이건 지금 뭡니까? 그 관형 사형이 들어가 있는 관형절 내포문이라는 거예요. 관형절 내포문. 민수가 보낸이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고 민수가 보낸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니은이 붙었으니까. 자, 부사절 내포문입니다. 225쪽. 이것도 이제 다 똑같아요. 이제 하나를 알면 되게 쉽습니다. 문장은 자, 226쪽 보세요. 문장은 N, 명사, VP 동사구. N은 다시 N, 명사, SM 주격조사. 그다음에 ADVP는 뭐라고 그랬죠? 부사구. 부사구는 다시 주어와 그 문장과 그다음에 ADVM. 그러니까 이건 목적격 조사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S는 다시 NP와 VP, 명사구, 동사구. 명사구는 N과 SM, 명사와 주격조사. 동사구 쭉 나오죠. 어간. 그다음에 ADJ는 형용사예요. 그다음에 N 명사, ADVM 이거는 이제 목적격 조사, VST 어간, T 시제, SE 종결함.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명사죠. 느는 SM 주격조사. 날씨 명사, 가 주격조사. 이거는 이제 어간이죠. 형용사의 어간이죠. 날씨가 좋다는 거니까 형용사의 어간. 그다음에 여기 아는 이제 부사형 어미죠. 그다음에 야외 명사 이것도 부사형 어미죠. 그다음에 나가 이거는 어간 이거 과거시의 선어물함이 다 종결함이. 자, 동사고 보문 내포문은 뭐냐면 형은 우리는 나갔다 이런 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부사고 동사고 보문 내포문이란 건 뭐냐면 형은 하였다 이런 문장이 없다는 거죠. 보세요. 준호는 선물을 받았다.
우리는 나갔다 이런 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31번처럼 형은 하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충 문장을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어요? 동생이 책을 읽게 하였다. 라는 이게 이제 동사고 보문, 내포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S가 있고 NP, VP, 명사구, 동사구. 명사구는 다시 명사와 주격조사. 자, VP는 다시 스콤프와 V. 스콤프는 다시 문장과 콤프. 자, 콤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충적 연결음. 앞에서 한번 나왔죠? 콤프라는 게 보충적 연결음이라고. 보조적 연결음이 보충적 연결음이죠. 223쪽에 보시면 27번 리을의 2번에 나오잖아요. 콤프 보조적 연결음. 별표 안에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동사는 어간과 어미 뭐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형이 명사, 은은 SM 주격조사, 동생 명사, SM 주격조사 2, 책 명사, OM 목적격 조사, V 어간, 개 이게 이제 보조적 연결음이에요.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써놓으세요. 개라고 하는 게 하어간, 하어간, 과거 시제 선어말음,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다는 뭡니까? 종결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하시면 아주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문장의 통사와 의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시기에 다른 것보다 좀 더 복잡하다 볼까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고 문장의 의미들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머리가 좀 아프시더라도 요 지금 나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확대문의 통사 구조와 의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꾸 보다 보면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226쪽. 이제 문장의 동의성과 중의성인데 동의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서로 다른 표현이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동의성. 이게 났죠. 그래서 이제 변형 생성 의미론에서는 동의성을 심층구조, 표층구조로 나눠진다. 자, 227쪽 보세요. 227쪽을 보면 심층구조,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표층구조 1과 2로 나눠져요. 표층구조 1, 표층구조 2. 이 동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휘적 동의문, 통사적 동의문, 어휘적 동의문은 보세요. 단어나 어휘 표현 사이에 동의성이 나타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휘적 동의문 보세요. 동의어에 의한 동의문, 어휘 의미의 재구성에 의한 동의문, 반어에 의한 동의문, 어휘소 선택의 다양성에 의한 동의문.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뒤에 가면 나와요. 자, 보세요. 뒤에 가보세요. 자, 228쪽을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휘적 동의문 가운데 키가 몇 센치입니까? 이거는 신장하고 같다는 거예요. 키를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또 소금은 나트륨 NaCl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 염소와 나트륨이잖아요. NaCl이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산단 말이에요. 염화나트륨. 소금의 화학기호가 NaCl이잖아요. NaCl이라는 게 염소고요. Na가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식을 이제 공부할 때는 뒤에 거부터 이렇게 앞에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나트륨, 염화나트륨이죠. 자, 어이음의 재구성에 의한 동의문은 자, 기억번 보세요. 그는 사고로 외동아들을 잃었다. 외동아들을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외동아들 밑줄 치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밑줄 치세요. 그 디음번에 같은 말이고 개발난 미명으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미명이라는 말은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럴듯한 명목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미명. 그러니까 이런 걸 어휘 의미의 재구성에 의한 동의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229쪽 반의어에 의한 동의문은 반의어를 사용해서 동의. 그는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 이거나 붙지 못했다. 이거나 떨어졌다는 것에 반대말이 붙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시 못했다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의어에 의한 동의문이죠. 그다음에 철수는 영의 남편이다. 그러면 영희는 철수의 아내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철수가 영의 남편이다나 영희는 철수의 아내다는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은 남자에게 붙이는 거고
안에는 여자에게 붙이는 거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어휘 선택의 다양성에 의한 동의문은 그걸 이제 어휘 선택을 다르게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229쪽 보세요. 기역. 그는 대학생이다나 대학교에 다닌다는 똑같아요.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나 미역국을 먹었다 같은 말이에요. 또 그는 죽었다나 이거는 이제 죽었다는 표현이 우리말 상당히 많죠. 230쪽 보세요. 눈을 감았다, 숨을 거뒀다, 하늘나라로 갔다, 세상을 떠났다, 저승으로 갔다, 이승을 떠났다, 영원히 잠들었다, 하느님 품에 안겼다,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갔다, 또 유명을 달리했다, 뭐 작고하셨다, 엄청나게 많죠. 우리말에서 이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재밌는 게 이제 he died 하면 그는 죽었다고요. he passed away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존칭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영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좀 존칭의 의미로 쓰이는.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자, 통사적 동의문이라고 이제 밑에 나오죠. 동사적인 형태. 그래서 통사적 동의문의 기응리은 디귿리을은 231쪽을 보세요. 태의 형태의 변화에 의한 동의문인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231쪽 43번. 이거 기억은 이걸 이제 능동태라고 하죠. 도둑이 경찰을 잡혔다 수동태라고 썼어. 자, 44번 기억. 놀부가 흥부를 때렸다. 이거 뭐예요? 능동태. 이거 쓰세요. 흥부가 놀부에게 맞았다 수동태. 한니발 로마를 정복했다 능동태. 로마는 한니발에 정복당했다 수동태. 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자, 장단형 변화에 의한 동의문. 그러니까 장형은 긴 문장, 단형은 짧은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232쪽. 자, 232쪽으로 넘어가시면 46번에 보세요. 밥이 잘 먹힌다. 여기는 먹힌다 밑줄 치시고요. 먹어진다 밑줄 쳤어요. 먹힌다 밑줄 치시고 먹어진다 밑줄. 그러니까 먹힌다는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형. 세 글자니까. 니은은 먹어진다 길죠? 장형.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또 사동이라는 것도 이제 뭔가 하게 하는 거지 사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밑에 보세요. 입힌다 밑줄 치고 있게 한다 밑줄. 그 다음에 동생의 심부름을 보냈다 밑줄 치고 가게 했다 밑줄. 그러니까 입힌다가 이 47번에 보면 입힌다는 단형이라고 쓰시고 있게 한다는 장형이죠. 기억니은에서 보냈다는 단형이고 가게 했다는 장형이죠. 그래서 47의 두 문장은 모두 어머니가 사동주다. 사동주는 동작을 하게 하는 주체라는 거죠. 아이가 옷을 입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47 기육처럼 입히다와 같은 사동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입게 하다는 통사적 구성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형이 주체로서 동생의 동작, 즉 심부름 행위를 일으키는 사동을 나타내면서 48 기육은 어휘 보내다를 이용했고 니은은 뭐뭐 하게 하다를 이용했다는 거죠. 자, 부정도 장형 구성과 단형 구성을 이용해서 동의문을 만들 수 있다. 밑에 보면 나는 그 영화를 못 보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보지 못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죠. 못이 단지 이제 못 보았다의 동그라미 쳐서 이건 못이 앞에 나온 거. 보지 못했다. 이건 못했다가 뒤에 나온 거죠. 그런 차이죠. 그다음에 233쪽. 문장 성분의 계층 변화에 의한 동의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내포절에 있다가 상위문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되는 동의문이죠.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자, 그는 철수가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는 철수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는 철수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다. 자, 보세요. 50기역의 철수는 내포절의 주어였는데 50기역에 50니은처럼 상위문의 목적어 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수가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다. 우리말은 재밌는 게 가를 써도 르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이제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였는데 첫 번째 책의 제목이 그럼 이 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늘 같은 말이죠. 공부가. 우리말은 이제 이 주어 주격의 의미로도 늘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철수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철수는 내포절에 주어였는데
니은처럼 상위문의 목적어 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는 여전히 철수를 가리키는 흔적, 디귿의 공집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는 철수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옷이 기역과 니은은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가를 쓰거나 를 쓰거나 우리말은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를 써도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생략에 의한 동의문은 지금 당장 해보자. 이런 의미로 쓸 때, 자, 넘어가 보세요. 우리 지금 당장 해보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라는 게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보자. 자, 234쪽에 보시면, 뭐 먹을까는 뭐를 생략 가능한 거죠. 어제 산책을 읽었다? 나는 어제, 내가, 이렇게, 이건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지금 한 234쪽에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가로를 묶어볼까요? 그 다음에 뭐를 할 때 뭐를 가로를 묶으시고, 어제 내가 가로를 묶으시고, 준호는 축구를, 민수는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축구를 다음에 좋아하고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좋아하고. 자, 이런 거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어순변화에 의한 동의문. 우리는 그를 반장으로 뽑았다. 이거는 반장으로 그를 뽑았다 할 수 있죠. 우리는 반장으로 뽑았다. 반장으로 우리는 뽑았다. 우리는 그를 뽑았다. 반장으로 그를 반장으로 뽑았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양태 표현의 다양성에 의한 동의문은 자, 56번 보세요. 내일은 비가 오겠다, 올 것이다, 올 듯하다, 비슷하다는 거죠. 비가 오리라고 예상한다, 추측한다. 내일까지 꼭 제출해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말이죠. 내일까지 꼭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명령한다. 자, 이게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6번에는 이제 get, 이 get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시제 선언 말음이라고 써보세요. 말음이 앞에 온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구하다, 명령하다 같은 것이고, 문장의 중의성. 이거는 이제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게 중의성이죠.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중의성은 236쪽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심층구조 1, 심층구조 2, 표층구조. 그래서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어디를 다시 보세요. 227쪽을 보세요. 227쪽을 보면 심층구조 밑에 표층구조가 있는 건 동의성이고요. 거기 그림 10-1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림 10-236쪽 별표 쳐놓으시고, 표준 구조가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위에 보면 중의성이에요.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중의성은 이제 특정 어휘의 사용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문장의 통사 구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어휘적 중의문. 어휘가 이제 두 가지. 자, 237쪽 보세요. 다이어에 의한 중의문, 동의어에 의한 중의문 나오죠. 다이어는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 있다. 자, 길이 있다라고 하면 차가 다니는 도로도 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되고, 책 속의 길, 지혜도 되고, 사람으로 가야 할 길, 도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다이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번에 그 집 무너졌다. 이거는 허물어졌다는 의미도 있고, 가세가 몰락했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졌다는, 무너졌다는 게. 무너졌다는 거 두 가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적 중의문은 집이 건물과 가세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넘어가 보세요. 61번은 옛날에 참 크고 멋진 집이었는데 지금 그 집은 무너졌다. 이러면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집은 무너졌다. 그러면 기읍번은 정말 집이 무너진 거고, 니은번은 가세가 기울었다는 뜻이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맞아니까. 자, 동음어에 의한 중의문은 차를 새로 샀다라고 하면 이게 출퇴근 차인지 마시던 차인지 마시는 차인지 의미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볼 수 있다. 통사적 중의문은 말 그대로 통사구조죠. 239쪽.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음까지. 자, 수식관계에 의한 중의문은 잘생긴 철수의 동생을 만났다. 이거는 잘생긴 철수, 그러니까 철수가 잘생긴 건지 철수의 동생이 잘생긴 건지 모르죠. 왜냐면 239페이지에 64번에 보면 잘생긴 철수의 동생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생긴 게 보세요. 잘생긴 철수라는 소리인지 철수의 동생이라는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9쪽 65번에 나와요. 잘생긴 철수를 묶어서 동생도 되고 잘생긴 하고 철수의 동생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말로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잘생긴 철수에 하고 동생을 만났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잘생긴 좀 쉬었다가 철수의 동생을 만났다. 이렇게 쉼표를 이제 해주면 좀 더 낫다. 자, 서술어와 논한 관계에 의한 중의문. 자, 66번 보세요. 준호는 민수와 영희를 만났다. 이것도 준호는 민수와 함께 영희를 만난 건지, 준호가 민수와 영희를 만난 건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준호는 민수와 띄고 영희를 만났다. 또는 준호는 좀 쉬고 민수와 영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7번에 보면 이제 준호는 민수와 콤마 영희를 만났다. 준호는 민수와 영희를 만났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제 약간 콤마를 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1쪽 68번. 준호는 민수보다 영희를 더 좋아한다. 준호와 민수는 모두 영희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준호가 영희를 더 좋아한다는 뜻도 있고, 준호는 민수와 영희를 모두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희를 더 좋아한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241페이지 기획본은 준호, 민수가 있어요. 다 남자죠. 남자. 모두 영희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준호도 영희를 좋아하고 민수도 영희를 좋아해. 근데 준호가 영희를 더 좋아해. 이렇게 있겠죠? 니은번은 준호가 민수, 이거 뭐 남녀를 떠나서 민수와 영희가 있겠죠? 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희를 더 좋아한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 넘어가고, 명사구 사이에 그 동사에 의한 동의문. 어머니는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봤다. 이게 어머니가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본 건지, 어머니가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본 건지. 이해가시죠? 70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본 건지,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본 건지. 이런 경우는 이제 콤마를 찍거나 하면 좋겠다는 거죠. 242쪽. 어머니는 웃으면서 콤마 노래한 아이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콤마 웃으면서 노래한 아이를 바라봤다. 자, 72번. 선생님은 좋아하는 학생이 많다. 선생님이 많은 학생을 좋아한다. 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도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도 많다. 이런 의미도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은 학생을 좋아한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은 많은 학생을 좋아한다.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다. 이러면 이제 훨씬 더 의미가 쉬워진다는 거고, 대칭동사 구문의 접속 구성에 의한 중의문은 영희와 철수는 결혼했다. 영희와 철수 두 사람이 결혼했다. 영희도 결혼했고 철수도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게 영희와 철수가 신랑 신부가 될 수 있고, 영희 따로 결혼했고 철수 따로 결혼했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영희와 철수 콤마 찍고 두 사람이 결혼했다. 영희도 결혼했고 철수도 결혼했다 하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4번에 영희와 철수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건 서로 결혼한 거고, 영희도 결혼했고 철수도 결혼했다는 것은 각자 결혼했다. 자, 내포적 그 의미에 의한 중임은 243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는 감정에 솔직한 어린이를 좋아한다. 이거는 여러 어린이 가운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어린이를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고, 어린이는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를 좋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감정에 솔직한 어린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감정에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의 어린이가 솔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좋아한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는 감정에 솔직한, 이렇게 콤마 찍고 어린이를 좋아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양화사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게 중의문,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이 양화사라는 것은 244쪽입니다. 수나 양을 나타내는 어휘를 말하는데 작용하는 영역이 달라져요. 모든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 이건 모든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 사랑받는 여자가 한 명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모든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건 사랑받는 여자는 남자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참 복잡하죠. 모든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
이 한 여자가 있으면 그 모든 남자가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는 모든 남자가 각각 또 한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뜻이. 이 모든의 의미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히 해석하려면 모든 남자가 어떤 한 여자만 사랑했다. 모든 남자가 각각 한 여자씩을 사랑했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진다. 두 사냥꾼이 네 마리의 꽁을 잡았다. 이거는 두 사냥꾼이 네 마리의 꽁을 잡았다. 잡힌 꽁은 모두 네 마리다. 이런 뜻도 있고 두 사냥꾼이 네 마리의 꽁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네 마리도 잡고 B라는 사람이 네 마리 잡았어요. 그 여덟 마리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사냥꾼이 네 마리를 잡았다는 거는 합이 네 마리라는 뜻도 있지만 각각 네 마리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45쪽에 81번 두 사냥꾼이 합해서 네 마리 꽁을 잡았다. 각자 네 마리를 잡았다가 되는 거죠. 자, 7번 부정사의 작용력에 의한 중의문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 82번 나오죠. 소년은 꽃을 사지 않았다는 소년은 꽃을 사지 않았다. 이 사지에 포인트를 두면 자기가 직접 키웠다는 거예요. 꽃을 사지 않았다. 그러니까 꽃에 포인트를 두면 다른 걸 샀다는 거예요. 뭐 빵을 샀다든가. 소년은 꽃을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년의 포인트를 두면 다른 사람이 꽃을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의미를 쉽게 하려면 그 밑에 83번에 소년은 꽃을 사지 다음에 는 동그라미 적으세요. 그다음에 소년은 꽃은 사지 않았다. 꽃 다음에 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년만 꽃을 사지 않았다. 소년 다음에 만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 나오는 거, 이런 걸 이제 보조사라고 하는데 보조사 그러니까 들어가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와 양화사가 같이 쓰인 문장은 그런 거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이 다 오지 않았다. 넘겨보세요. 이거는 학생이 다 오지 않았다. 온 학생이 아무도 없다는 뜻도 있고 학생 가운데 일부만 왔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다 오지 않았다가. 이런 경우에 부정문의 형식을 바꾸거나 한정의 보조사는 는을 붙이면 중의성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학생이 다 안 왔다. 학생이 다는 오지 않았다. 여기 지금 85 니은에 다 다음에 는 동그라미 없어요. 다는 위에는 이제 정말 다 안 온 거고 다는 오지 않은 거니까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에 철수의 사진이라는 게 있죠. 86번에 이거는 기읍 철수 소유의 사진 니은 철수가 찍은 사진 디귿 철수를 찍은 사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 소유의 사진이죠. 철수가 행위자니까 철수가 찍은 사진 철수를 찍은 사진 대상이다. 상당히 내용이 많았는데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9, 250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9쪽에 변형 생성 의미론의 이론적 배경을 바르게 설명한 것끼리 짝지은 거. 자, 이거는 이제 기읍번과 니은번이죠. 기읍번 보니까 언어학적 배경, 모어하자의 직관이나 언어학자의 문법 지식을 중시한다. 맞죠? 철학적 배경, 언어 능력의 첨부성을 강조한다. 맞아요? 심리학적 배경, 언어 습득에서는 자극과 반응의 과정을 주장한다. 이거는 그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재 211쪽을 펴보세요. 211쪽에 이제 나오죠. 거기 보면 언어학적 배경, 철학적 배경, 그다음에 심리학적 배경 같은 경우는 자극과 반응의 과정을 중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언어 습득에서는이 아니라 행동주의 심리학이었고 넘겨보시면 논리학적 배경에서는 분석의 명시성에 따라 자연 언어 그의 비논리성 이건 분석의 명시성이 아니라 형식 논리학에서 212쪽에 나오죠. 그 자연 언어의 비논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읍과 니은이 맞는 거고요. 구절 구조 규칙과 문장의 예시가 바르게 된 것은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기읍은 명사 주어 그다음에 NOM 명사 그 NOM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이 NOM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 어미.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보세요. 명사형 어미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ADN 이거는 이제 관형사는 주어와 관형형 어미 ADNOM. ADVP는 부사구. 이거는 문장과 ADVM 부사격 조사. 그다음 VP는 스콤프 플러스 V. 스콤프는 주어 문장 플러스
컴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그래서 기역.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영희가 피아노를 쳤다.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역은 명사절 내포문이잖아요. 기역은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영희가 피아노를 쳤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역은 이제 그 뒤에 보세요. 거기 250페이지. 제시된 것은 해설에 내포문의 구절 구조 규칙이고 기역은 명사절 내포문. 니은번은 우리는 날씨가 좋아 야외로 갔다. 그러니까 관형적 내포문. 디귿번은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부사절 내포문. 그다음에 니을은 동사 형은 동생의 책을 읽게 하였다. 그래서 동사구 보문절 내포문을 만드는 구절 구조 규칙이다. 그러니까 이 니을번 같은 경우는 형은 하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책을 읽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들어가서 뭡니까 동사구 보문절 보충 문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니을번은 동사구 보문절 내포문이 맞는 거죠. 디귿번은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자,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거는 앞에서 내포문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거기 25번 보세요. 25번. 아, 222페이지. 222페이지를 보세요. 222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거기 보면 25번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 비가 오기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비가 오기. 그 비가 온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절이잖아요, 절. 비가 다음에 그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의 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날씨가 좋아 야외로 갔다. 이거는 이제 날씨가 좋아서 야외로 간 거죠. 우리 날씨가 좋아서 야외로 갔다. 이런 이야기고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영희가 피아노를 쳤다. 이거는 뭡니까? 어, 이거는 그 하나의 이제 절을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전 250쪽이 일의 문장은 접속문이다. 잘못된 관계다. 자, 일은 접속문이죠. 일은 그러니까 이 구절 구조 규칙과 연결이 안 됐죠. 왜냐하면 명사 다음에 NOM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명사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명사절 그 기역번의 박스에 나오는 게 명사절 내포문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은 접속문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은 이게 명사절 이런 게 아니죠. 명사절은 뭐 비가 오기 이런 디귿번 같은 게 명사절인 거예요. 디귿번 비가 오기 같은 게 명사절이죠. 니은은 그 ADN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형적 내포문인데 이는 부사절 내포문이죠. 그러니까 2번은 부사절 내포문이라고 써서 부사절 내포문이에요. 날씨가 좋아하니까 이게 부사절이잖아요. 부사절 내포문. 디귿은 뭐예요? 명사절 내포문. 명사절 내포문이에요. 비가 오기, 기가 붙었으니까. 그다음에 형은 동생이 책을 읽게 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게 지금 VP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동사구 보문절 내포문이거든요. 동사구 보문절 내포. 이게 223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여러분 교재 27번에 나오잖아요. 리을번에 동사구 보문절 내포문. VP 스콤프 플러스 V S 다음에 C 콤프 보조적 연결 어미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장의 동의성과 중의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표준 구조는 다른데 심층 구조가 같은 문장에서는 동의성이 나타난다. 심층 구조가 같아요. 그다음 표준 구조는 같은데 심층 구조가 다른 문장에서는 중의성이 나타난다. 표준 구조도 같고 심층 구조도 같으면 동의성이 나타난다. 표준 구조도 다르고 심층 구조도 다른 문장은 중의성이 나타난다. 밑에 나오죠? 변형 생성 문법에서 의미론에서 문장의 동의성과 중의성은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표층 구조가 다르더라도 심층 구조가 같으면 동의성, 표층 구조가 같더라도 심층 구조가 다르면 중의성. 그러니까 1과 2는 옳고요. 3에서 심층 구조와 표층 구조가 같은 문장이란 결국 같은 문장이죠. 동의성이죠. 맞죠? 근데 4에서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가 다른 문장은 구조도 다르고 다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중의성이라는 거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중의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면서 동의성과 중의성의 의미를 좀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동의성과 중의성의 의미를 잘 봐라. 그래서 지금 227쪽 하고 이 문장 이거는 227이라고 써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표 10-1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236이라고 또 써보세요. 236에 나오는 그림 10-2를 잘 보십시오. 자, 장단형 변화에 의한 동의문이라 할 수 없는 거. 그 영화를 못 보았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자, 그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다, 미역국을 먹었다. 그 다음에 심부름을 보냈다, 가게 했다. 잘 먹힌다, 먹어진다. 이거는 장단형 변화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어디 나오냐면요. 아까 이제 동의문에서 이거 설명을 드렸죠. 장단형 변화 한번 볼까요? 뒤로 좀 넘기시면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예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4번은 231에서 232.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먹힌다, 먹어진다, 입힌다, 보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 미역국을 먹었다. 이거는 떨어졌다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어휘 선택의 다양성에 의한 동의문 229페이지. 자, 2번은 229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그 어휘 선택의 다양성에 의한 동의문에 40번의 예문 나오죠. 그럼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 미역국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공부한 내용이 복잡한데 여러분 이거는 뭐 한 번 공부하고 되질 않으니까요. 좀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와 의미 15강 중에 10강이 제일 어려워요. 10강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10강은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한 2번, 3번 강의를 꼭 들으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